주말에 시댁에 다녀와서 남편과 싸우고 이렇게는 계속 못 살겠다. 이런 식이라면 이혼까지 생각한다. 하고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잘못한 건 없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너무한 건지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글을 씁니다. 시댁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아주버님네는 어린 나이에 사고 쳐서 결혼을 했습니다. 둘 다 모은 돈이 없었기에 시댁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고 당시 자취하느라 나가서 살았던 남편은 그대로 방을 뺏기게 되어 계속 나와서 살았습니다. 중간에 부모님께서 돈을 보태주셔서 아주버님네가 모은 돈으로 분가를 했었지만 사업하던 게 안 좋아져 결국 다시 합가를 하셨고요. 저는 외동딸이고 남편과는 같은 대학을 나와 둘 다 약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약사이신데 대형병원을 끼고 있는 약국을 하고 계셔서 결혼 전부터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연구원으로 있다가 최근 약국으로 들어왔고요. 현재는 저희 부모님이 은퇴하고 골프 치며 여행을 다니고 싶다 하셔서 저희가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여행 다니면서 맛있는 걸 사 먹으려고 힘들게 버는 거라며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 계십니다. 두 분이 젊어서부터 고생하고 힘들게 일해서 이뤄내신 결과이고 어릴 때부터 아무리 바쁜 상황에서도 가족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시켜주셨습니다. 시댁도 시아버지가 자수성가를 하신 케이스라 노후 자금은 물론이고 상가 건물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아끼면서 살아오셔서 그런지 아껴도 너무 아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버님네가 얹혀 사는 상황이라 자연스럽게 눈치를 보며 같이 아끼고 지내는 편인 것 같았습니다. 거기다 아주버님도 시부모님을 닮아서 아끼는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뭐 여기까지야 본인들이 아끼며 사신다는데 제가 왈가왈부할 건 아니기에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가 잘 번다는 이유로 저희 돈을 쓰는 건 전혀 아끼지 않으시더라고요. 아직 저도 월급쟁이이고 약국이 연중 무휴이다 보니 집안 행사 때 참석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꼭 돈으로 보상받길 원하시더군요. 물론 저도 죄송한 마음에 되도록이면 참석하려고 하는 편이고 못 가게 되면 어머님이나 형님에게 항상 용돈을 챙겨드렸습니다. 문제는 그걸 이용해서 저번에 동서가 안 와서 나 혼자 힘들었어. 그러니 소고기 사. 아니면 회라도 사주던지. 라고 하며 형님이 더 바란다는 겁니다. 웃긴 건 평소에는 무슨 소고기냐. 난 이가 안 좋아서 못 먹어. 그리고 삼겹살이 더 좋아. 회는 그냥 떠다가 집에서 먹자. 하고 말씀하시는 시어머니도 저희가 살 때는 가만히 계신다는 거죠. 거기다 명절에 모이면 항상 설거지는 제 몫입니다. 전날에 가서 음식을 돕기도 하는데 장보고 손질해놓고 하는 게 더 힘들어. 그러니까 설거지는 양심상 동서가 해. 하면서 형님은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거든요. 저도 일하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눈치껏 나서서 하려는 편인데 저런 말들을 얹으니 그냥 하기가 싫어집니다. 돈도 쓰고 일도 하는데 마음이라도 편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마음까지 불편할 거면 뭐하러 돈 쓰면서 일을 하나 싶은 거죠. 아버님이 점심도 집에 와서 드시는 상황이라 어머님이 힘드실까봐 환갑 때 식기 세척기를 사드리려고 했었는데 형님이 너무 짜증나서 그만뒀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지난 주말 시댁에 갔다가 참지 못하고 터져버렸네요. 남편이 이직을 하면서 퇴직금이 나왔는데 코로나도 풀렸으니 어머님 환갑 때 가려고 했던 가족 여행을 지금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형님이 도련님 퇴직금으로 가면 되겠네요. 하고 말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어머님 환갑 기념 가족여행을 왜 저희 남편 퇴직금으로 가요? 하고 한마디 했더니 부모님이랑 여행 가는데 돈 쓰는 게 아까워서 그래. 하면서 오히려 저를 부모님께 돈 쓰는 걸 아까워하는 사람으로 몰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두 분이 원하시면 크루즈나 유럽 여행도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부모님 두 분에 한해서 가능한 얘기죠. 아주버님네까지 비용을 다 내드릴 수 없으니 그건 알아서 하세요. 하고 다다다 말해버렸습니다. 제 말을 듣더니 너무 치사하다. 꽁돈 생겼는데 이렇게 야박하게 굴 거야? 쓰는 김에 그냥 다 써. 하고 말하네요. 거기서 저도 빡쳐서 그게 왜 꽁돈이에요? 저희 남편이 힘들게 일해서 생긴 돈이죠. 말 가려서 하세요. 하고 버럭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자기 돈 없다고 무시하냐며 방에 들어가서 울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이후 아버님께서 됐다. 큰애가 말실수한 게 맞다. 너희가 이해하고 그만 가봐라. 하고 말씀하셔서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직까지 화가 안 풀립니다. 제가 더 화나는 건 남편은 부모님이 계신데 꼭 그렇게까지 말했어야 했냐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장인어른 장모님이 여행 가시고 놀러 다니시는 거 보다가 매일 집에서 밥하고 아동바등 사는 엄마를 보면 짠해서 안쓰럽다네요. 아니 시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여행을 못 다니시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리 안쓰럽다는 건지. 아버님이 당뇨가 있으셔서 밥을 신경 써야 한다고 점심을 집에서 드시길 원한 건 어머님이셨습니다. 거기다 아주버님네도 알아서 살라고 분가를 시키면 조카도 신경 안 쓰고 자유로우실 텐데 본인이 원해서 그렇게 사시는 걸 어떡하냐고요. 그리고 그걸 왜 저희 부부 돈으로 해야 하나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이 벌어서 쓰시는 거고 시부모님은 돈이 있음에도 안 쓰시는 건데 이게 왜 비교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옆에서 형님이 부추기는 게 더 꼴보기 싫다는 겁니다. 옆에서 부추기면서 본인도 한몫 챙기려는 게 눈에 뻔히 보여서 정말 열받거든요. 아무튼 이 문제로 대판 싸우다가 도저히 답이 나올 것 같지 않아 그럼 난 시부모님 만날 때 아주버님네랑 같이 보기 싫으니 밖에서 따로 뵙던지 하자. 그것도 아니면 우리 집으로 초대하던지 해라. 앞으로 아주버님네는 안 만나겠다. 이걸 안 지키면 시부모님도 안 보고 살 테니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만약 무조건 찾아뵈야 한다면 그냥 이혼하겠다. 하고 통보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어제는 저한테 형제가 없어서 모르는 거라는 말까지 하는데 너무 열받아서 글을 써봅니다. 제가 너무 모질게 구는 건가요? 정말 이혼밖에 답이 없는 건가 싶어 생각이 많아집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안쓰러워하는 건 형이 지 엄마를 안쓰러워해야죠. 그리고 여행을 보내드리려면 지 돈으로 여행을 보내드려야지 왜 엄한 동생 부부 돈으로 그런데요? 님 남편이 그 집 호구도 아니고 그냥 퇴직금이 꽁돈이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간 열심히 일한 대가인데 지는 평소에 일 안 해봤나? 형님이 회사 그만두고 퇴직금 받아서 여행 갔다 오고 다시 일하라고 하지 그러셨어요. 그랬다면 아마 입에 거품을 물고 덤볐을 겁니다. 두 번째, 결혼할 때 형님네가 찝찝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정신을 못 차리면 진짜 이혼하고 연애만 하면서 혼자 살아요. 가사 도우미는 돈이라도 받지 이건 뭐 저런 것들한테 돈이며 선물이며 다 갖다 바치면서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왜 그러고 살아요? 세 번째, 남편이 야욕의 이빨을 너무 빨리 드러냈네요. 약사까지 해서 똑똑하게 끝까지 님을 속이고 가스라이팅해서 조종하는 것보단 미리 티를 내주니 선택하기 더 좋겠어요. 남편이랑 싸울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을 친정 부모님과 이야기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댁에서 그딴 대접 받으면서 살고 있다고 당당하게 부모님께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면 선택은 한 가지죠. 네 번째, 형제가 없어서 모른다니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그런 형제는 없는 게 낫겠네요. 님 남편이 아주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각자 살아온 환경도 가치관도 다른데 본인의 생각을 강요하면 안 되죠. 유산을 분할할 때나 그럴 때는 남들보다 이기적이면서 자기 이익 챙길 때는 형제예요. 그게 바로 거지근성이라는 겁니다. 형님한테 구걸하지 말고 직접 벌어서 베푸는 삶을 살라고 하세요. 5번째, 더 이상 호구 잡히기 전에 이혼을 권합니다. 아이 없을 때 훨훨 날아가세요. 여기서 한 번 굽히면 2번이 되고 3번이 됩니다. 그렇게 평생을 후회 속에서 살다가 결국은 시가에 좋은 일만 다 시키고 이혼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애진작에 이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6번째, 여기서 제일 문제는 님 남편인데요. 형님은 같은 며느리인데 본인이 일을 더하니 솔직히 뭘 바라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시부모님은 자수성가했다면서요. 못 사는 집안도 아닌데 자발적 아둥바둥 아니에요. 그래놓고 여유롭게 노후 즐기는 장인 장모님이랑 비교를 해요. 거기다 님도 친정 덕보고 살면서 뭐하러 제사에 설거지에 바보처럼 다 하고 있나요? 남편이 처가에 가서 설거지를 해도 모자랄 판에. 쓴이랑 남편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